지금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전세 물량 자체도 너무 줄어서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내 집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는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시고 부동산 투자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재테크 고민 중이신 분, 그리고 내 집 마련 고민 중이신 분들 다 이 책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이 책을 가히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표현이 오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액 갭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청약, 재개발, 그리고 경매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강 뷰가 가능한 초고가 아파트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사례가 나오고요. 또 그 과정이 1,000만 원부터 종잣돈 악착같이 정말 도시락 싸들고 회사를 다니셨대요. 그렇게 모은 소중한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신 분의 이야기라서 공감이 됐고, 이 저자께서 해오신 그 단계의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옳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현재도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직장에 꾸준히 나오는 월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 역시도 그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 된다. 직장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고정적인 월급은 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항상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이분의 투자 이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투자를 1,000만 원을 모아서 부천의 한 아파트, 아주 소형 아파트를 5천만 원짜리를 구매하셨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전세금 4천만 원. 그래서 이제 갭 투자로 이렇게 1,000만 원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있다가는 본인이 이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가 올라서 1억에 팔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죠.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계속 거주했던 분인데 수도권으로 나가서 이제 산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 굉장히 우려를 표했대요. 너 이렇게 한번 나가면 서울로 못 들어온다. 그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근데 이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우선 가셔가지고 살았더니 거기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물량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을 해서 그 지역 거주민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면 훨씬 더 낮은 경쟁률로 청약을 할 수 있어서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천에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올 때쯤 되니까 이제 피가 붙는다고 하죠. 네, 웃돈을 더 얹어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팔고 그 돈으로 보니까 이제 서울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한번 나가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선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서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어느 수도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나 신도시나 이런 곳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지금 빨리 사야 된다. 내 집 마련을 미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시 중요한 거는 4가지라고 합니다. 교통, 학군, 환경, 편의시설. 네. 이 4가지가 딱 잘 갖춰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4가지가 향후에 갖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 시면 네, 지금 현재 부족하더라도 또 선택해도 된다고 합니다. 신도시 같은 곳이겠죠. 투자는 가장 좋은 것을 찾느라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덜 좋아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집을 가급적 빨리 매수하는 것이다. 재테크, 투자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불리한 것은 세입자로 오래 살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살 돈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죠? 동의하시죠? 사실은 뭐 다 뒤지면 없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 살 만한 돈은 부족한 거예요. 2년이나 4년 후에 내가 돈을 더 모아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돈과 집값의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저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지금 돈이 되는 곳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빨리 관심을 갖고 준비를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에는 2000년 부동산 상승기 때의 투자 어땠는지, 그리고 2001년에서 2008년도에 부동산 상승기 투자는 또 어땠는지,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14년도 부동산 침체기 때의 투자는 어땠는지, 또 2020년 현재는 어떤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기사들을 링크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첨부가 된 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2008년도 기사 중에는 판교 로또 그 이후 해가지고 현재는 장밋빛 기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뭔가 부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정책들이 시행됐던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지금은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을 캡처로 보여주시면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부동산 침체기와 상승기, 상승기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이에 맞춰서 부동산 침체기에는 부동산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부동산이 상승이 될 때는 이것을 잡는 그런 억제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정책을 보고 그리고 현재를 막 이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딱 보면서 뭔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지금 뭐 위험하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정책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흐름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뭔가 결정을 할 때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 굉장히 오르고 있고 매물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매 물건이 좀 적죠. 이럴 때에는 경매의 매력이 좀 떨어지지만 결국엔 이런 상승기에 가다가 다시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시기가 또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또 경매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매 과정, 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절차에서 명도까지 하고 이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과정까지 이런 게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해놓는 것이 또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 부분도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도 저의 인생책과 같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인생책이라고 꼽으셨어요. 그 책을 읽고 이제 바로 그 1000만 원을 모으자마자 집을 사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투자 조언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가장 좋은 투자는 수익이 큰 투자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라고 했다. 그래서 이분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큰 돈을 벌려고 그런 마음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그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면 좋다라는 마음으로 우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 투자를 계속 해보니까 그 안에 침체기도 있고 상승기도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됐었대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 하락기와 침체기는 이렇게 작게 떨어지다가 상승기가 올라가면 이것을 정말 상쇄하고도 남는 큰 수준의 상승이 오더랍니다. 하락기와 침체기가 두려워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 또는 이 상승기를 내가 잡아보겠다고 그 시점을 타이밍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하게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길게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긴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상승기가 오는 것을 그냥 노리는 것이 바른 투자 아닐까요? 네, 그게 또 옳은 것 같고요. 정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을 계속 접으면서 줄을 그면서 읽었는데요. 지금 시기와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는,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이 책은 좀 요렇게 순서를 좀 잡고, 또는 내가 여기에 아니면 청약에, 또는 내가 청약에서도 뭐 공공기관 청약에 좀 집중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그런 내 집 마련 플랜도 조금 정리해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겸업으로 또 투자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분들에게도 특히 굉장히 와닿는 그런 여러 가지 팁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이 책 추천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초보자들도 읽기가 굉장히 술술 읽히실 거예요. 네, 이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